안녕하십니까. 콩글리시 TV를 운영하는 김충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어 액센트가 우리는 배워오기를 모음 위에 있다고, 모음 위에 떨어진다고 영단어에서 이렇게 배워왔는데 액센트가 과연 그런가? No, no, no.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한국인이 영어 실패를 하는 그 두 번째 큰 이유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액센트에 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펴낸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이책이고요. 이거는 전자책인데 종이책을 이제 펴내니까 독자분들이 좀 이 음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제가 이 종이책에 들어있는 3689개의 영단어의 그 각 단어에 대한 음원을 이제 링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초중급자용으로 이제 초중급자 학습용으로 해가지고서 롱맨 영어 사전에 영단어에 이제 링크가 됩니다. 그 영단어에 그러니까 음원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영단어를 포함하는 짧은 진짜 중요한 영단어, 영문장, 짧은 문장, 단문장을 익힐 수가 있는 거죠. 소리도 물론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고급 학습자용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고급 학습자용은 뭐냐면요. 이건 유글리시하고 이제 링크가 돼요. 유글리시는 이 구글의 유튜브하고 또 잉글리시하고의 합성어입니다. 유글리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영단어를 갖다 클릭하면은 이 책에서 영단어를 갖다 클릭하면은 그 영단어를 포함한 명대사, 연설 가운데 명문장, 이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 유튜브 영상과 함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 명대사들이 이제 쫙 나오죠. 또 어떤 단어는 이제 그 기본적인 단어는 뭐 상당히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연습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대체적으로 이 문장들은, 이 영단어를 포함한 문장들은 대부분 다 명대사입니다. 또 명문장입니다. 그래서 내 영어를 보다 고급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자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도 좀 진짜 참 아주 복음을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 좀 방법을 좀 구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좀 널리 좀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또 쉽게 구입 또는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챗GPT 3.5는 무료지 않습니까? 챗GPT 3.5를 이용해서 스피치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물론 이 샘 알트만이 챗GPT에 이 스피치 기능을 넣기 전에 9월 26일인가 그랬는데요. 23년도 그랬는데, 저는 23년도 9월 26일보다 빠른 8월 15일 날 우리 한국인이 영어에 좀 해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8월 15일 날 제가 이 출간을 사실 ISBN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한 몇백 명은 이걸 이제 받아보고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나만의 영어 회화 가정교사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챗GPT에다 뭘 물어보면은 챗GPT한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A4 용지 하나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회화, 소위 롤플레잉 회화를 위한 이 롤플레잉
다이얼로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예, 이게 안 돼요. 한 페이지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대고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제조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 챗GPT로 하여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뭐 물어보면은 딱 20자 이내, 20개 단어 이내에서 답을 해라. 아니면 30개 이내에서 답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인은 상당히 수줍어요. 질문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먼저 네가 나한테 질문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결 수월하죠. 망설임 없이.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챗GPT가 뭡니까? 딥러닝을 하지 않습니까? 얘가 딥러닝을 하니까 딥러닝을 하기 때문에 얘가 점차 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취미, 뭐 이런 거 등등을 알게 되죠. 그럼 그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숙하게 이 소위 롤 플레잉 다이얼로그를 연습할 수 있는 무료 3.5니까 무료죠. 3.5니까 4.0은 월 2만 원 정도씩 낸다고 그러죠 아마. 그것도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죠. 1년이면 뭐 2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3.5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8월 23년도 8월 15일 날 이제 펴냈죠. 근데 이제 조만간에 좀 많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진짜 뭐 저렴하게 이런 이거는 뭐 저 정가가 이제 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커피 한 잔 값인데 보다 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저 도구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친구하고 하면은 내가 한 얘기를 나는 기억 못 하는데 친구가 기억을 해요. 너 전에 나한테 무슨 얘기 했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한 얘기를 상대방은 히포캠퍼스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 귀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한 얘기는 말이죠. 귀를 통해서 히포캠퍼스로 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습과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우리 뇌의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그 뇌의 한 그 부분, 거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 같지만 나는 사실상 귀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고 이 골전도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포캠퍼스에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좀 많이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오히려 더 듣는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더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특허 등록이 된 건데요. 아무튼 이거는 여기 바로 이제 이 영어 훈민정음 이 책에, 종이책에 보면은 이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접어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액센트하고 스트레스. 진짜 왜 중요한가? 진짜 액센트. 뭐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영어의 가장 핵심은, 영어라는 언어의 핵심은 바로 파닉스인데, 파닉스의 이 원어민 파닉스인데, 그 파닉스의 핵심이 바로 이 액센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스트레스. 그거죠. 그 스트레스만 해도 영단어는 뜻이 통합니다. 스트레스만 잘해도.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액센트 또는 스트레스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실상 액센트는 말이죠. 그러니까 억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영어의 액센트 하면은 그거는 저 남부 사람들이 하는 액센트. 자, 한국 사람이 영어 할 때 액센트. 그러니까 콩글리시 할 때 그 액센트. 우리 콩글리시 진짜 뭐 저기 인도나 저 사우디나 뭐 중동 이런 쪽에 이런 사람들이 영어 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인 영어가 상당히 더 원어민 이 파닉스에 가깝게 우리가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액센트만 좀 몇 가지만 우리가 고치면은 진짜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인 70% 이상 영어 알아듣고 말하기 캠페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액센트와 스트레스. 진짜 우리가 이 액센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영어로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는
자, 이제 뭐 이처럼 배웠어요. 예? 자, 모음 위에 온다고 배웠는데 진짜 그런가? 한번 이 정의를 통해서 어디에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영어로 답변을 해주는데, 뭐 영어로 볼 게 아니라 이제 번역을 이제 해달라고 그러니까 챗GPT가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액센트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제 하는 걸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래서 정의가 뭐냐 했더니 이 정의, 예, 무엇인가 했더니 말이죠. 자, 강조를 특정 음절이에요. 특정 음절. 예? 음절이지 모음 위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영어 선생님들, 영어 교수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스트레스의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스트레스의 정의뿐만 아니라 이 실러블이라고 하는 실러블의 정의를 또 모르는 거예요. 영어의 실러블은 말이죠. 우리 한국어의 실러블은 한 실러블에, 한 음절에 한 음절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는 음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실러블, 음절에는 말이죠. 3개 음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음절이라고 이 번역을 하지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영어의 음절과 한국어의 음절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영어의 음절은 여러 개의 음절이 들어가 있고 한국의 음절은 딱딱 하나예요. 그래서 딱딱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는 말이죠. syllable timed라고 그래요. syllable timed language라고 그래요. 우리는 음절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발음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이 syllable timed language가 아니고 리듬이에요. 리듬. 예, 음악이에요. 예, rhythmic language라고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리듬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이제 또 얘기를 이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 강조는 말이죠. 이 스트레스는 더 큰 음량, 큰 소리. 자, 한 단어 또는 한 구문, 한 문장에서 강조를 할 때는 말이죠. 그냥 문장이나 이런 데서 강조를 할 때는 단어를 강조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단어에서, 우리는 지금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어에서 강조를 얘기할 때는 더 큰 음량, 더 높은 음조 또는 더 길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강세를 주는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어는 이 리드믹하게 들리잖아요. 이 노래처럼 들리잖아요. 영어는. 예. 그래서 우리 저 클래식하는 성악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은 이렇게 실러블 타임도 딱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언어인데 이걸 이제 리드믹하게 이제 노래를 부르려니까 그러니까 참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나 봐요. 자, 더 큰 이라는 건 뭐예요? 음량. 세고 약하게. 음악의 3요소예요. 이것이. 세고 약하게. 이게 소위 강세, 강약이죠. 강약. 그 다음에 더 높고 낮음, 고저. 예,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단이에요. 길고 짧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음악이 되는 거예요. 리듬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영어에는 이것이 다 있죠. 우리 언어에는 이것이 없고,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강조라는 것은, 영어의 강조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강세를.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투리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강세하는 방법은.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액센트가 왜 중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린 영어는 언어는 소리죠. 소리인데 영어라는 언어의 중요한 것은 영원어민의 파닉스예요. 그 파닉스가 이제 중요한데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파닉스 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액센트예요. 강세예요. 스트레스예요. 응?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바로 리듬과 명료성, 이 단어 말의 명료성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액센트 부분만 제가 이 영어 훈민정음에도 이제 써놨지만 액센트 좀 이따도 좀 나오겠지만 이제 이 한 단어의 그 액센트 부분만 빵 세게 강조해서 소리를 내면은 그 뒤에 소리는 한 단어에서 말이죠. 그 뒤에 소리는 좀 얼버무려도 되고 또 그냥 좀 없어도 사실상 이 원어민들이 알아들어요. 액센트만 제대로 돼 있으면. 예. 그러니까 액센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리 영어 교육에서는 액센트를 틀리게 가르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syllable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조차도 한국어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외국인 원어민 교사가 와서 가르치려고 해도 이와 같은 이 한국어와 그 원어민 이 교사들이 한국어를 아나요? 모르죠. 한국어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한국어의 이런 문제를 알아야 이 한국어에 특화된 이 한국 학생들을 이 한국어를 알아야 이 영어하고의 그 어떤 문제점을 제거해가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한국어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의 명료성, 단어의 명료성, 이것이 바로 액센트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갖다 꼭 이렇게 명심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영어가 실패한 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챗GPT한테 이제 물은 게 뭐냐면, 자, 어디에 과연 떨어지는가? 어디에? 자, 어디에 떨어진가 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배우기를 몸 위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틀리게 배웠어요. 틀려도 한참 틀리게 배운 거예요. 응? 몸 위에. 어느 몸?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실라브는 말이죠. 단어가 이 음절이 여러 개 있어요. 예? 막 3개, 4개, 5개도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어느 모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에 떨어지냐면 말이죠. 특정 음절에 떨어지는 거예요. 특정 음절에. 그러니까 음절, 이제 이 영단어에 보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스펠링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보면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지. 이게 음절이잖아요. 이게. 예? 예. 그런데 특정 음절에 놓입니다. 이 음절이냐, 이 음절이냐, 이 음절이지. 이 음절 내에 음절이, 우리 한국어의 음절이 여기 3개도 들어갈 수 있고, 5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떨어져요? 이 음절에 우리 한국인을 위해서 제가 이제 또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특정 음절에 놓이는데 음절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냐면 좀 더 이제 이 정의를 제가 챗GPT가 얘기한 그 정의에 제가 덧붙여서 추가를 한다면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첫 음절에 떨어지는 거예요. 특정 음절에 특정 음절에 떨어진다. 예, 처음. 그러니까 여기에 한 음절에 보면 이렇게 한국어 음절이 3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처음에 온다. 처음에. 예,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것이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여태까지 한국 교육에서는 뭐 전혀 이거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아마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강세 음절에 비해서 음량, 음조, 이거는 앞에 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또 길고 짧고, 지역시간이라는 건 이제 장단을 얘기하는 거고, 음량은 이제 강약을 얘기하는 거고, 음조는 높고 낮음 고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리듬이 되는 조건이 3조건. 3가지 조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단어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절에 떨어지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이제 happy, happy, 이거 우리 이렇게 배웠죠? 이게 happy? 응? happy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원어민 발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 happy 이렇게 돼요. 예? 예, 이렇게 이런 건 이제 한 음절 이제 한 음절이죠. 그래서 이제 happy 맨 앞 그냥 음절 이 자체에 이제 happy 이렇게 예,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음절 guitar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거를 guitar 이렇게 발음하라고 그러는 거죠. 제 방식으로 제 사운드 실러블이라는 그 개념으로 제가 창안한 그 개념으로 하면은 guitar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introduce 예? 이렇게 이제 예, 세 번째 이제 온다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다시 또 강조하지만 이 발음과 이 의미의 예? 명료성 좀 전에 이제 명료성 정의의 부분에서 명료성 얘기가 나왔죠. 의미에 이제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 왜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명전동물이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단어가 동사로 쓰이고 어떤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명사로도 쓰이잖아요. 예,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오늘 강세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배운 거를 이제 말씀을 다 드렸지만 예, 강세의 개념, 이 definition이 이제 뭔가 하는 거, 또 그 definition에 따른 또 이 syllable에 대한 definition도 스트레스의 definition, syllable의 definition을 우리가 상당히 잘못 알고 있다.